자, 안녕하십니까. 사회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 일단 지난 시간 배웠던 거 먼저 복습해보고 넘어가시죠.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위도는 지도에서 북쪽에 있냐, 남쪽에 있냐에 대한 문제였었고요. 기준선은 적도, 그리고 이 위도에 따라서 날씨, 기후에 영향을 끼치고, 이거는 이제 가로로 선이 연결이 돼서 위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경도도 배웠습니다. 지도에서 동쪽과 서쪽이랑 관련이 있었고, 그래서 기준선, 본초 좌우선이었었는데, 이 본초 좌우선 그 기준선을 긋는 곳이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경도가 달라지면 시간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시차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세로로 긋는 선이 경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와 지구본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세계 지도는 한눈에 보기에 좋고 지구본은 실제와 비슷하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세계 지도는 실제랑 차이가 있고 지구본은 한눈에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디지털 영상지도, 구글맵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대신 인터넷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13쪽 이 부분을 다 정리를 하셨을 텐데요. 사회과 구도가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요거 그 인터넷 지도, 구글맵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안내해 드리고 나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지도를 이렇게 켜주시면요. 자, 구글 지도를 켜주시면은 일단 우리나라 한번 가볼까요? 네, 선생님 컴퓨터가 조금 느려서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구글 맵에서는 그 동서남북 끝쪽 네 군데를 클릭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서쪽의 끝 이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아래쪽에 숫자가 뜰 겁니다. 39, 124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가 뜰 텐데 앞쪽에 있는 게 위도, 뒤에 있는 게 경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서쪽이랑 동쪽 끝을 확인을 하려고 하면 경도를 봐야겠죠. 그래서 경도는 124에서 여기 우리나라 울릉도 끝에 있는 독도를 보려고 하면은 네, 여기 지금 독도가 찍혀 있죠. 네, 독도에 점을 찍어 보시면은 131 보통 이제 반올림에서 132 정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동경 124에서 132까지가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그 경도고요. 그리고 위도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북쪽 끝에 해당이 되는 여기 끝부분 점으로 한번 찍어 보면은 여기 42.98 나오는데 한 43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북위 43. 그래서 제주도 아래쪽 끝으로 가보시면은 여기 마라도가 보일 겁니다. 마라도 밑에 이어도라고 또 있는데 이어도 같은 경우에는 암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섬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땅으로는 치지 않습니다. 여기 딱 찍어보니까 북위 33도 나오네요. 그래서 북위 33도부터 43도가 우리나라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를 그 구글 지도에서 찾아서 클릭해 보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거 핸드폰에서는 그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은 그 빨간색 그 핀이 뜰 겁니다. 이제 그 핀을 확인해 주시면은 이 숫자가 마찬가지로 확인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뭐 조사해보고 싶은 나라, 뭐 예를 들어서 대만을 보겠다. 그러면 대만의 북쪽 끝. 정말 마음 같아서는 선생님 노트북 가지고 하고 싶은데 노트북으로는 학교에서 못 써가지고 안타깝네요. 자, 북쪽 끝 25 그리고 남쪽 끝 21. 그러니까 북위 21에서부터 25가 대만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동서로는 동경 120에서 122까지 해당이 된다.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계지도 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동경이랑 서경, 북위랑 남위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북위를 쓴다는 거는 방향이 북쪽, 위로 갈수록 숫자가 12, 32, 45 이렇게 북쪽으로 갈수록 커지면은 북위인 거고요. 반대로 남쪽에서 9, 27, 52 이렇게 남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면 남위인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동경, 서경도 마찬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동쪽으로 갈수록 2, 15, 35 이렇게 동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면은 동경이고요. 서쪽으로 갈수록 52, 28, 다시 14, 25, 49 이렇게 서쪽으로 갈수록 커지게 되면은 서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경도와 위도에 대해서 복습해봤고요. 요거 사익과 부도를 이용해서 경도와 위도 찾는 걸 봤었는데 이번에는 구글 지도 이용해서 찾는 방법도 복습해 봤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들 교과서 16쪽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컴퓨터가 많이 끊겨서 선생님도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하는 세계 지도를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할까 되어 있네요. 자,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중앙에 와 있고 아시아가 이제 가운데 와 있게 되죠. 그래서 유럽이 왼쪽 끝, 오른쪽이 이제 미국, 북아메리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지도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 지도를 처음에 개발한 애들이 완성시킨 애들이 유럽 쪽이었었기 때문에 유럽이 자기네들을 가운데다 두고 지도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유럽에서 건너간 미국 애들은 그대로 유럽에서 쓰던 지도 그대로 쓰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가운데 있네? 좋아 하면서 그냥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지도를 이용을 하지만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지도를 많이 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해 지도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지금 뒤집어져 있죠. 어느 나라가 쓰는 지도일까요? 네, 오스트레일리아가 중심이 되어 있는 지도이기 때문에 호주 쪽에서는, 뉴질랜드 쪽에서는 이렇게 생긴 지도를 이용을 하기도 한답니다. 나의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왜 동아시아 그리고 극동지역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가 있겠죠. 유럽에서 보기에는 아시아는 다 동쪽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먼 동쪽, 극동이라 그래서 이제 파이스트 아시아라고 부르거든요. 멀리 동쪽에 있는 아시아 이렇게 불러서 극동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은 왜 유럽이랑 미국을 서양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중국, 대한민국, 일본을 왜 동아시아, 극동아시아라고 부르는지, 동양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세계 지도의 역사와 왜곡 동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고 오늘 공부할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에겐 어떤 세계 지도가 더 익숙한가요? 왼쪽 지도엔 유럽이 아프리카보다 크게 표시되어 있지만 오른쪽 지도를 보면 유럽보다 아프리카가 더 큽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세계 지도인데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 세계 지도는 1569년 지도 제작자 메르카토르가 연구한 도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메르카토르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식민지 개척을 위한 항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도를 제작하는 데 있어 각 대륙의 실제 크기는 덜 중요하게 여겼죠.
이렇게 완성된 세계 지도 위엔 거대한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 상대적으로 작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보스턴의 국립학교가 새로 채택한 이 세계 지도는 피터슨 도법에 따라 지도의 각 대륙의 면적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지도의 중심엔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이 존재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크기는 축소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truesize.com 통해가지고 얘기했다시피 이제 세계지도 같은 경우에는 왜곡이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유럽이 자기네 땅이 크게 드러나 있는 지도를 많이 이용을 해서 보급을 했었고, 그래서 현재 쓰는 세계지도에는 문제점이 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었죠.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세계의 여러 대륙과 대양을 알아봅시다. 입니다. 세계의 여러 대륙과 대양을 지도에서 살펴봅니다. 세계의 여러 대륙과 대양의 위치와 범위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깔펜 가지고 동그라미 쳐가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구는 육지와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 육지의 면적은 약 30%. 중요하죠? 밑줄 쳐두시고요. 그리고 바다의 면적은 약 70%이다. 되어 있네요. 실제로 우주여행을 떠나는 로켓들 있잖아요. 이 로켓들을 쏘아 올리면은 이 로켓이 커다라면은 실제로 우주에 나가는 부분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하냐? 가다가 연료를 다 쓰면 바다에 그냥 다 떨어뜨려 버려요. 땅에다가. 그러면은 이 큰 게 땅으로 쿵 떨어지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기겠죠. 그쵸? 근데 얘네들이 그냥 떨어뜨리는 이유는 떨어져봤자 70%의 확률로, 거의 대부분의 확률로 바다에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만큼 바다의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어느 정도냐? 구글 어스에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구가 나와 있는데요. 지구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구를 돌려보면은 한쪽에서는 바다밖에 안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넓은 바다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 가더라도 이제 한눈에 바다밖에 안 보이는 넓은 바다가 보이죠.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바다가 이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지도를 볼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땅 위주로 보니까 되게 땅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바다가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주에서 본 지구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쪽이 유럽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아시아, 이제 우리나라가 보이네요. 일본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중요하네요. 네, 밑줄 쳐 주십시다. 자, 대륙은 바다로 둘러싸인 큰 땅덩어리를 말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보다 면적이 넓으면 대륙이라고 하고요. 얘보다 작으면 그냥 섬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그 대항해 시대,
유럽 사람들이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던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얘네들이 쭉 떠나가지고 여기에 도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자기네 땅으로 다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영국 쪽 애들은 위로, 프랑스 애들은 캐나다 쪽으로, 스페인 애들은 여기 남쪽으로,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은 남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얘네들은 땅덩어리가 유럽보다 훨씬 크니까 대륙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도 이어져 있긴 하지만은 연결된 게 요만큼 좁기 때문에 여기도 대륙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여기를 발견을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에 딱 도착해서 얘네들을 쭉 둘러보는데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근데 대륙이라고 부르기에는 얘네들에 비해서는 좀 작은 것 같아. 그래서 유럽에 있는 학자들이 모여서 이 섬을 대륙이라고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아이디어를 낸 방법이, 여기 가면 이 그린란드가 있지 않냐, 이 그린란드보다 그 유럽 근처에 있었던 이 그린란드보다 크면은 대륙이라고 부르고 작으면은 그냥 섬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린란드에 가보시게 되면은 그린란드가 요만하거든요. 여기 흰색 땅 보이죠? 요거보다는 아까 봤던 오스트레일리아가 훨씬 컸기 때문에 대륙이 되었었습니다. 자, 대륙에는 그래서 6개가 있습니다. 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입니다. 여기 지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흔히 쓰는 요 지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이 유럽이고요. 그리고 여기 남쪽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넓은 지역, 요 지역이 아시아가 되게 되고요. 아시아는 이제 터키서부터 이제 일본, 그리고 위쪽으로는 러시아, 이쪽 땅부터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까지 해당하는 요 전부 다가 아시아라고 불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럽 애들이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빼고 나머지 땅 전부 다 아시아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아 밑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하는 오세아니아라는 땅이 있고요. 대륙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가, 여기 이 유럽에서 이걸 발견한 사람이, 유럽에다가 이 대륙을 알린 사람이 콜럼버스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 이 콜럼버스는 여기가 이제 인도인 줄 알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살던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었고요. 인도 사람이라는 뜻으로. 근데 요걸 보다가 아메리고라는 사람이 아, 그거 인도 아니고 새로운 대륙일 거야. 지구의 크기를 봤었을 때 거기에는 땅덩어리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말대로 여기가 대륙인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아메리고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불렀고요. 아메리카의 땅을 보니까 가운데 헐이 얇은 부분에서 위쪽에 크게 있고 남쪽에 크게 있으니까, 아,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이렇게 이제 부르자라고 해서 6개 대륙이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입니다. 참고로 이 오스트레일리아랑 오세아니아를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잠깐 써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A로 시작한 AU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오세아니아, 대륙 이름을 오세아니아라고 할 때는 영어 표현 오션입니다. 지금 보면은 엄청난 바다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큰 바다를 뜻하는 오션이랑 땅을 뜻하는 니아,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오세아니아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세아니아랑 오스트레일리아 이름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래서 6개의 땅, 5대양 6대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6개의 땅, 아시아가 우리 그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가운데다 두면은 왼쪽으로 유럽, 오른쪽으로는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남쪽으로 오세아니아, 그리고 그 좌우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6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치까지 같이요. 자, 그리고 대양은 큰 바다를 말하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이 5개를 부릅니다. 각각 지도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데가 태평양이죠.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바다죠. 자, 그리고 인도 아래쪽에 있는 인도양, 그리고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게 대서양입니다. 이 3가지 바다가 대양이라고 해서 큰 바다가 되고요. 그리고 위쪽에 여기 북극 주변에 있는 북극을 포함하는 이 바다를 북극해라고 부르고요. 이게 바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겨울이 되면은 다 얼어서 이제 얼음이 떠다니는 바다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배가 다니기는 되게 힘들었다고 해요. 북극해고요. 그리고 이 남쪽에 이 남극을 둘러싼 이 주변 바다들은 남극에서 이제 얼음이 자꾸 떠내려가고 이렇게 되니까 근처는 이제 좀 다른 바다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남극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여기는 태평양, 이게 태평양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쵸? 얘는 양으로 끝나는데 왜 다른 애들은 해로 끝나요? 태평양, 딥다 크죠? 그러니까 해양입니다. 여기 인도양, 딥다 크죠? 그래서 양이라고 부릅니다. 해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얘들은. 그리고 대서양, 얘네는 좁아 보이긴 하지만 남쪽에도 하나, 북쪽에도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또 크죠? 그래서 양입니다. 반면에 북극해 같은 경우에 요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죠? 해가 되는 거예요. 자, 남극해도 마찬가지로 남극 주변에 요만큼 바다들? 에이, 요거 인도양이나 태평양에 비하면은 딥다 작네. 그래서 해라고 불립니다. 자, 18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자, 18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선생님이 지금 지도를 보여주면서 얘기했던 게 교과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크게 살펴보시죠. 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큰 대륙, 아시아가 있게 되고요. 이 아시아를 기준으로 왼쪽에 유럽, 오른쪽에 북아메리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아래에 아프리카, 아시아 아래에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아래쪽에 남아메리카 이렇게 해서 6개 대륙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다는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게 태평양, 가장 넓죠. 그리고 인도 앞바다에 있는 게 인도양,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둘러싸고 있는 대서양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지도를 보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가장 큰 대륙은 어디일까요? 네, 가장 큰 대륙은 뭐 지도에서 보이다시피 아시아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큰 게 아프리카고요. 그리고 제일 작은 애는 어딜까요? 네, 제일 작은 애는 보시다시피 마지막에 대륙이 된 오세아니아, 얘가 제일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양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이 일단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이제 대서양, 인도양 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 좀 작은 북극해, 남극해가 있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거기 질문 3가지가 있네요. 지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세계 여러 대륙 중에서 어느 대륙이 가장 큰가요? 어디였죠? 네, 아시아. 자, 북반구와 남반구에는 각각 어떤 대륙이 있나요? 북반구에 있는 거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까지 아프리카 일부. 자,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조금이랑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게 되겠죠. 자,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대양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대양, 네, 태평양 되시겠습니다. 그렇죠? 자,
아시아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대륙으로 대륙 중에서 가장 크고 세계 육지 면적의 약 30%를 차지한다. 네, 아시아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이며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져 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적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쪽 지역은 북위를 쓰고 남쪽 지역은 남위를 쓰게 되겠죠. 자, 유럽은 다른 대륙에 비해 면적이 좁지만 많은 나라가 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적이 되게 좁긴 한데 확대를 해보시면은 다양한 나라들, 나라 개수로 따지면 되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오세아니아는 대륙 중에서 가장 작으며 남반구에 있다.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도 아래쪽에 있게 되죠. 파푸아 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되고요. 자, 북아메리카는 북반구에 속하며 북극해와 접해 있고 남아메리카는 대부분 남반구에 속해 있고 남쪽은 남극해와 접해 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 각 대륙에 일단 관심을 가지고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좁고 나라가 많은 곳 유럽. 네, 좁은데 나라가 되게 많이 있네요. 여기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요거 모나코, 안도라 요것도 나라입니다. 지금 네, 나라가 많이 있죠. 자, 아프리카 특징은 뭐냐? 이 적도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져 있다. 그리고 아시아 제일 크다. 제일 크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이 섞여 살고 있다. 터키 있는 사람, 사우디아라비아에 뭐 이쪽에 있는 카타르에 있는 뭐 만수르 이런 사람들, 그다음 인도에 있는 사람들, 중국에 있는 사람들, 몽골, 뭐 카자흐스탄, 우리나라, 일본, 필리핀 전부 다 아시아인이다. 그래서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국가도 많고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오세아니아 작다. 네. 그리고 바다, 섬들이 많다.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이 되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땅덩어리에 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땅이 원체 커가지고 다들 흩어져서 살아요. 그래서 자연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랜드 캐년이라거나 이런 것들요. 남반구에 있는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아마존 강이랑 아마존 숲 이게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펭귄을 보러 가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아르헨티나, 칠레에 있는 이 남쪽을 거쳐서 남극으로 넘어가기에 좋은 길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바다를 보자면 태평양 하면은 가운데 있는 하와이 유명하죠. 이제 여러분들 뭐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아직 못 가봤는데 이제 이쪽에 뭐 그 유명한 휴양지들이 이 태평양, 뭐 필리핀, 팔라완 이쪽이랑 그리고 인도 약간 좀 비싼 발리, 몰디브 이런 게 이제 몰디브가 여기 있죠. 네. 그리고 대서양 여기가 이제 타이타닉 사고가 일어났던 바다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네. 태평양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가장 큰 바다로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다. 네. 실제로 이 태평양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태평양을 통해서 배로 이제 교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환태평양 경제연합이라고 해서 기구가 있기도 하고요. 많은 나라들이 접해 있는 바다이기도 합니다. 네. 대서양 적어볼 수 있겠죠? 어디랑 어디 사이? 네.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북남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다. 인도양, 아프리카와 아시아, 오세아니아, 그리고 남극 여기에 사이에 있다. 북극해, 북극 주변 바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라스트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여기 스치듯 나옵니다. 선생님이 아까 그 대양과 해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네, 태평양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사이즈, 북극해는 요만한 사이즈. 그래서 작은 거는 해,
큰 거는 양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양자가 붙는 거는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네. 해는 많죠. 북극해, 남극해도 있지만 우리나라 주변에 뭐 동해, 황해, 뭐 지중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배웠던 내용 이제 공책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5대양, 6대륙, 대양 5개와 대륙 6개 공부합니다. 지구는 육지의 30%, 바다의 70%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구 하면은 바다가 더 많다. 그러니까 그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은 파란색 별로 보이는 게 바다 때문이겠다. 대륙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중심으로 유럽, 북아메리카, 그리고 남쪽으로는 유럽 남쪽에 아프리카, 아시아 남쪽에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쪽에 남아메리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양 같은 경우에는 인도 앞바다 인도양, 우리나라랑 미국 사이의 태평양,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 사이의 대서양, 그리고 북쪽에는 북극해, 남쪽에는 남극해 이 5개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각 대륙에 속한 나라를 살펴봅시다. 공부를 할 텐데 사획과 부도 있으면 좋고요. 사획과 부도가 없는 경우에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구글맵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영상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